자, 2장 소송행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1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자, 1번 무효인 소송행위라 할지라도 단연 무효가 아니라면 법원이 판단이 요구된다. 무효인 소송행위라도 법원이 판단이 요구된다. 2번 절차 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철회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3번과 같이 순수한 절차 형성 행위의 경우 절차 유지 원칙상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이래서 1, 2, 3번은 맞고 4번 절차 형성 행위의 경우 중대한 착오가 있는 이상 규칙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그래서 중대한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규칙사유가 없고입니다. 없고 관계없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 규칙사유가 없고 만약에 그것을 유효로 함이 현재의 정의감에 반할 때만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5번 실체 형성 행위의 경우는 5번의 지문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착오가 있더라도 소송행위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현행 형사소송법상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골라라 그랬죠. 그러면 답은 1번 고발이 벌써 나왔으니까. 하지만 재정신청이라든가 특히 알아두기 3번의 고소나 고소의 취소는 둘 다 대리가 인정된다. 5번 상소.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소송행위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간통 공소 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경우는 완전히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2번 간통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일단 간통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이혼 심판의 청구가 요건 불비로 각하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요건을 후에 구비하여 이혼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최초 공소 제기에 발생한 흠결이 보정된 것은 아니다. 이건 맞고 증거의 동의는 증거 조사 종료 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냐 없냐. 증거의 동의는 증거 조사 종료 후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관할 건 없는 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그 말은 유효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죠. 5번 상소 포기와 같이 절차 형성적 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첫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될 것이 요구된다. 맞죠? 이 앞에 바로 1번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4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하겠어요. 1. 소송행위는 절차를 조성하고 소송행위라고 하면 절차에 그 행위에 효과가 있는 것보다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때문에 법관에게 사건을 분배하는 행위, 이것은 소송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소송행위에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2번 법원의 소송행위에는 피고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소송행위나 법원 사무관의 공판 절차의 조서 작성행위, 법원에서 하는 걸 다 포함된다. 맞고 3번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소송행위에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효과가 어쩝니까?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어쩐대로 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가 구별된다?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된다. 4번 공소의 제기, 기피신청, 증거조사, 상소의 제기 행위는 절차 형성행위에 속한다. 여기에서 증거조사는 실체 형성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무효의 취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합하다.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에서 의아함이 없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을 때
부여받은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냐 없냐면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 적법한 상소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 없다. 상소할 수 없다. 2번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누구에게 합니까?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가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안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생깁니다. 3번 항소 이유서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방어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방어권이 주었다 안 줬다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치유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부적법한 항소 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정상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 그렇다면 충분히 방어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의 하자는 치유된다라고 본다.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는 옳은 걸 골라라 그랬네요.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에서 대리에 대한 명문유 규정이 없더라도 소송행위 대리는 허용된다. 그래서 들렸죠.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 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교도소장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발생합니다. 소송행위 방식에서 3번 고소, 고발, 변호인 선임, 상소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다른 것은 다 구두나 서면주의가 적용되지만 이건 서면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4번 절차 형성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하여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7번 소송행위의 취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틀린 걸 골라라겠습니다. 1. 간통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심판 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도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까요? 공소제기 시에 이혼소송이 정당한 이혼소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하돼 버렸으니까 이것은 보정되지 않습니다. 2번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됐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도 고소의 추환은 허용된다 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 성명 모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특정이 잘못되어 있으나 범행의 일시, 장소 등의 기재로 사소한 오기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보정은 허용된다. 맞고 4번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 경과 후 봅시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 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정식재판 청구서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답은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재판의 확정 기록 열람 등사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 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당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에게 여기까지는 맞지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가 틀렸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 검사는 소송 기록 후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 열람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된다. 4번 검사는 소송 기록 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그 소송 기록의 등본을 열람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9번 소송 서류에 관한 다음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옳지 않는 걸 골라라. 1. 초서에는 서면, 사진, 소송 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 기록을 첨부하거나 소송 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초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맞고 2번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의 신청은 공판 기일, 알아두십시오. 공판 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된다. 다만 지정 공판 기일로부터 일주일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공판 기일의 진행이 통지가 있는 경우는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속기를 하게 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초서에 인용하고 소송 기록에 첨부하여 초서로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맞고 4번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폐기하지 아니한다.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하지 아니한다가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0번 공판조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죠. 1번 1심 공판조서에서 1심 법원이 공개금지 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기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 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1번 맞고 2번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걸 보다 배타적 증명력이라 하죠. 이는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백한 오기이면은 자 그걸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3번 피고인이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3번 당연한 얘기고 4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차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공소장 변경 원칙적으로 서면주의지만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어쨌든 공판장에서는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공소장 변경이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4번 질문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소송인이 일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1. 직시 항고에 있어서 항고 제기 기간 준수 여부는 항고장이 원심 법원에 도달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는 법원은 내부적 업무 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제 과정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이겠죠. 1번입니다. 2번 기간은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하고 불산입이죠. 그러나 시효나 구속기간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니까 예외로 한다. 이건 삼입합니다. 3번 항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항고 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법정 기간인 상고 유서 제출 기간이 형사소송법 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냐 없냐 하면 없다가 답입니다. 4번 즉시 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후 제기기간에 제기하고 이러한 제기기간은 결정을 어쩔 때보다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건 잘 알아두십시오.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기억 공소제기 후 확정 판결 없이 몇 년입니까?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은 2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도록 간주한다. 2번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시 30분에 피의자 갑을 사기 혐의로 구속한 경우 언제까지 경찰관이 데리고 있을 기간은 10일이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2014년 2월 15일에서 더하기 10일은 초일을 3입하기 때문에 2월 20 며칠이 된다. 24일입니다. 24일 24시 이내에 피의자 갑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된다. 늘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비번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단 1회 공판 기일 전 며칠까지 송달해야 하냐? 5일까지 송달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5, 7, 24, 5 더하니까 답은 2번 61이 되겠죠. 13번 자,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송달 영수인의 신고는 신체를 구속당한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위 신체를 구속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의 신체에 구속당한 자, 그 사건, 당해 사건의 신체를 구속당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신체에 구속을 당한 자도 포함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다른 사건의 신체를 구속당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 그러면 2번 볼까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송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맞고 3번은 이건 잘 한번 계속 나오는 판례니까 한번 봅시다.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하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경우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송달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송달하기 전에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4번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 하나여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송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거 사무소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쩔 것인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는 송달의 경우에는 무슨 주의를 취합니까? 도달될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성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한 주소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해 보는 등 피고인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야 된다. 3번 최초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며 이의 이유는 어쩝니까? 공시송달은 일주일이 아니라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보충송달에 의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또 중요한 것은 피고인 동고 가족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부되고 그 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5번 2013년 1월 1일에 구속되어 2013년 1월 20일에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의 말일은 그랬죠. 그러면 최장기간은 며칠을 말하는 거예요? 6개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사기간의 구속기간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러니까 법원의 구속기간이기 때문에 기준이 2014년 1월 20일이야. 1월 20일이 6개월은 2013년 7월 20일 같으나 초일을 삼입한다 불삼입한다 삼입한다기 때문에 언제까지 최간기간은 2013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답은 3번이다. 16번 다음 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숫자 더하는 거죠. 자, 간통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되는 몇 개월,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지금 법원은 재정신청서에 송부받을 때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후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시되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몇 년이냐? 7년이다. 자, 그 다음에 비읍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될 때 멀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하는 후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환부해야 된다. 이놈 숫자 전부 합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합해 보시죠. 39입니다. 자, 17번 형식적 소송 조건이 아닌 것으로 묶은 것. 그러면 형식적 소송 조건이 아닌 것은 뭡니까? 실체적 소송 조건인 것을 찾으면 되겠죠. 실체적 소송 조건을 다른 것으로 하면 간단히 말한다면 면소 판결 사유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 사면이 없을 것. 자, 디귿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미음 확정 판결이 없을 것. 시옷 범죄의 법령의 개표로 형의 폐지가 없을 것. 이게 바로 면소 판결 사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시옷인 3번이 답입니다. 18번 소송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후 전부는 소송법적 사실로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번은 맞고 2번 공소 제기 시에 공소 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고소 후 추안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이 심리 결과 친고죄로 판명됐을 때 검사의 공소 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 후 추안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도 고소 후 추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3번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소송 조건의 전부를 판단해야 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 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에 공소를 제기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4번 토지 관할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서 법원이 조사하는 그럴 때는 일보다 뭐라 그럽니까? 이걸 상대적 소송 조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19번 소송행위 추안에 관한 사업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유효한 고소 후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 조건으로 이루어 고소 후 추안이므로 법원은 그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맞고 2번 공소 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뭐랍니까?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이를 특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그래도 안 고칠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맞고 3번 세무공무원은 고발이 없이 조세 번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나중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했다 해도 그 공소 제기 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답니다. 자
4번. 이건 그 앞에서 했죠. 공소 제기 시 공소 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 후 추안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를 제기된 사건이 심리 결과 친고죄로 판명됐을 때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 후 추원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20번. 추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약식명령 옳은 걸 고르라겠어요. 약식명령에 의한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의하여 다시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단순 추안에 해당하나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 회복 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정적 추안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단순 추안이 됩니다. 자, 추안이란 불성립이 아니죠. 자, 일단 성립은 했는데 유효냐 무효냐, 무효인 것을 사후적으로 유효를 하는 것이니까 불성립한 소송의 일을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세무공무원이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안이 인정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정될 수 없답니다. 4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 이유서만 제출하고 동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동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 위반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로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죠? 답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 S지방법원은 갑에 대한 간통사건을 심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면소 판결 사유죠. 그 후 고소인이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다. 고소 후 취소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 공소시효 완성은 면소 판결 사유다. 맞고 2번 고소 후 취소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형식적 소송 조건과 이놈과 이놈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법원은 면소 판결로 소송을 종결할 것이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소송을 종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형식적 소송 조건과 실체적 소송 조건이 충돌할 때는 형식적 소송 조건으로 종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